안녕 얘들아. 어, 그래. 우리 두 번째 수학 시간인 것 같은데, 어제 수학 문제 푼 걸 보니까, 굉장히 잘 풀어내더라고. 그래서 아마 미리 좀 공부를 한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 수학이 굉장히 어려웠어. 굉장히 어려웠고, 중학교 가서 구구단을 다 외울 정도로 좀 굉장히 어려웠어.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학원이나 이런 거, 뭐, 문제집이나 학습지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수학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기계적으로 남의 거를 베껴서 푼다거나 익힘책 뒤에 있는 것들을 답을 보고 푼다거나 그러지 말아주고 모르는 거 언제든지 선생님이랑 소통을 해서 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지금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제 등교 계약을 해가지고 만나게 되면 정말 수학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거든. 왜냐면 내가 선생님이 수학을 못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이야. 이미 답은 제목에 다 나와 있거든. 우리가 오늘 배울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는 이제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는 잘 푸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선생님 가르쳐 보면 분수의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분수의 의미는 모르고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일단 상호작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대화를 나눠보자. 알겠지? 음, 넘어가 볼게. 오늘 학습 문제이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인데 조금 풀어져서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 1번 문제를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각자 읽어볼게요. 시작. 크기가 같은 한지 5장을 남김없이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한 명이 가지게 되는 한지의 양을 구해봅시다. 네. 이제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얘기인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케이크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이아몬드나 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가 아니라서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어떤 것들을 나누어 갖는다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 심각해지죠. 첫 번째 질문에 나온 것처럼 네, 여기 보면은 한지 5장을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5장인데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질 때 한번 생각해 보자. 4장이 있는데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한 사람이 한 장씩 나누어 가지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 텐데 5장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마 답변을 이미 다 이제 하셨겠죠. 네. 이런 식의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기를 해야 돼요. 5 나누기 4를 해야 돼요. 네, 여러 가지 친구들 답변이 있을 텐데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나누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5 나누기 4가 될 겁니다. 맞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동그라미고요. 한 명이 가지게 된 한지의 양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식은 썼는데 그러면 이걸 그 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5 나누기 4인데 그러면 한지 5장을 4명이 가져가는 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5 나누기 4인데 그걸 하나의 양으로 표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네, 정답. 오늘 배울 학습 문제와도 관련이 있죠? 네, 분수로 표현합니다. 뭐, 이렇게 답변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장씩 나누어 갖고 나머지 하나도 4로 나누어 구합니다. 이런 방법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과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그냥 일방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색종이를 실제 잘라보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면 실제 잘라가지고 나누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돼. 근데 그 과정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요거는 생략하고 좋습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두 번째 활동 색종이를 직접 나누어 보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생략하고요.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웠어. 첫 번째 활동을 통해서 한지 5장을 4명이 나누어 가져. 그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림으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한번 분류를 해놨네요. 얘는 핑크가 가져가는 거, 얘는 파란색이 가져가는 거, 얘는 옐로우가 가져가는 거, 얘는 그린이 가져가는 거. 여기다 사람 이름을 써놓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교과서에서는 색깔로 표시를 해놨네요. 네. 만약에 요거를 사람 이름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여기는 아이고 빨간색이야. 빨간색 싫어. 네.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얘는 도윤이가 가져가는 거. 여기는 준서. 선생님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름 안 나왔다고 섭섭하지 마세요. 병준이. 자, 한지는 5장이야. 한지는 아이고 이거 익숙해지려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5장이 한지는 5장인데 4명이 가져가려니까 한지를 하나씩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나머지 한 장이 남네. 요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교과서 그림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각자 나누어 갖는 거를 4등분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윤이가 가져가는 양 핑크니까요. 일단 한 장을 가져가고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를 4조각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분수로 표현하면 4분의 1. 하나를 4조각으로 나눈 게 4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직접 여러분의 말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라도 교과서 한 귀퉁이에 요것도 좀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어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썼잖아요. 요 내용을 말로 표현하면 돼요. 요 내용을 말로 표현하시면 돼요. 한지가 5장이 있는데 도윤, 준서, 하은, 병준이가 4명이 있어서 똑같이 나누어 갖는 방법은 한 장씩 일단 갖고 그 다음에 남은 한 장을 4명이 똑같이 나누어서 그 중에 한 조각을 가져가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도윤이가 가져가는 양은 한 장과 다시 미안해요. 체크. 결국 도윤이가 가져가는 양은 한 장과 4분의 1 조각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친구는 나눗셈이나 분수의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꾸 말해보는 훈련이 꼭 중요합니다. 수학은 말하고 글로 표현해보고 또 잘 안되면 그림을 그려보고 이 3가지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한 개씩 나누어주고 나머지 한 개를 또 4로 나누어서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결국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옆으로 교과서 13쪽으로 넘어가면 네,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다시 네, 그리고 교과서 13쪽 옆쪽으로 가면요. 똑같은 상황인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게 나와요. 예. 앞에는 준기가 구했는데 이제는 지혜가 구하고 있네요. 지혜가 구하고 있는데 한지 5장을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가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몫을 어떻게 구했는지. 예, 그림을 딱 보면은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림을 보면 아까는 아까는 하나를 온전히 한 장씩 가져갔는데 이번에 지혜는 한 장을 네, 각각 4등분한 거예요. 각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4등분한 것 중에 4조각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씩을 다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아까 핑크가 도윤이었죠? 그쵸? 그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도윤이가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4분의 1이 결국에는 여기 친구가 질문하네요. 4분의 1 조각이 몇 개 있는 거예요? 5조각이 있는 거죠. 방법은 5개를 각각 4명이 가져갈 수 있도록 4조각으로 똑같이 나누어 가져간 거예요. 네. 4분의 1이 5개이므로 4분의 5가 되고요. 그쵸? 요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5학년 때 배운 과정들이 이해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는 꼭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네. 요 4분의 5. 4분의 1이 5조각이기 때문에 4분의 5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대분수로 표현하면 1과 4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그 준기가 구한 것과 지혜가 구한 게 몫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몫이 결국엔 같아요. 구한 값이 똑같죠. 근데 방법의 차이는 이렇게 돼요. 준기는 한 장씩 나눠 갖고 나누어지지 않은 한 조각을 똑같이 4명이 나누어 가졌어요. 그래서 분수로 표현하면 1과 4분의 1로 표현이 된 거죠. 지혜는 각각의 종이를 4등분을 해서 그것들을 모아서 똑같이 나누어 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방법은 다르다.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면서 문제 해결을 접근해 나가는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형태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요거는 직접 만났다면 우리 색종이로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곤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그럴 수도 있어. 미술을 좋아하는 어떤 친구는 선생님 꼭 이렇게만 잘라야 돼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되게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자를 순 없을까요? 이렇게 자를 수도 있을까요? 정사각형이라면 이렇게 잘라도 어, 이렇게 잘라도 나누어 가지는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양은 같아질 거예요. 그죠? 아니 선생님 그렇게만 자르야 되나요? 다르게 자르면 안 돼요? 이렇게 자르면 안 되나요? 저는 이렇게 4등분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삐뚤게 그어서 이해해 주세요. 네,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믿으면 될까? 소모가 이렇게 잘라도 될까? 이렇게 잘라도 되죠. 네. 그래서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크게 볼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첫 중기간 방법은 한 사람이 하나씩 나누어 갖고 남는 양을 똑같이 조각을 내서 가져가는 거. 지혜는 처음부터 전체를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그 조각들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이죠. 지금 딱 봤을 때 선생님이 볼 때에는 준기 방법이 훨씬 빠르고 편리해 보여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한지가 아니라 다른 상황일 때는 지혜처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 조금 요런 표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황에서 5 나누기 4라고 하면요. 어떤 것이 한지 5장을 4명이 나누어 갖는 상황이잖아요. 한지 5장을 4명이 나누어 갖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가 나누어지는 수이고 뭐가 나누는 수일까요? 그게 헷갈리는 친구가 있을까봐 선생님은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얘가 나누어지는 수고요. 요 뒤에 있는 게 나누는 수예요. 어떤 분수로? 요 앞에 있는 나누어지는 수를 분자로. 요 뒤에 나누는 수를 어떻게? 분모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죠? 밑에 있는 게 분모, 위에 있는 게 분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수업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색종이를 잘라보진 못했지만 색종이를 자르는 모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한지 5장을 4명이 나누어 갖는 모양을 표현했고 그걸 선생님이 숫자로 바꾼 거예요. 숫자로. 한 장씩 나누어 갖고 4분의 1로 나머지는 4분의 1 조각을 가져가게 됐잖아요. 이렇게. 지혜의 방법은 한지 5장을 4분의 1 조각씩 똑같이 나누어서 그걸 모아서 가져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가져가는 양은 4분의 5가 되겠죠. 결국에는 몫은 같아요. 방법은 달라도. 그래서 오늘 수업의 결론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나누기에서 나누어지는 수는 어디로? 분자로. 나누는 수는 어디로? 분모로 가라. 네. 여러분이 아마 어제 문제 해결한 걸 봤을 때는 이미 다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미 방법을 알고 있는데 이걸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여기 나온 이 부분을 교과서 13쪽에 말해보시오 부분에 그대로 옮겨 적어주세요. 네. 보지 않고 적으면 더 좋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오늘 수업을 다 다룬 것 같아요.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 익힘책 문제 잘 해결해서 과제에 올려주시고요. 우리는 그러면 내일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만나기로 해요. 수고했어요. 안녕.